창조한다. 인간은 곧 상상력이다. 하느님은 인간이고 우리 안에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한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이고 이는 곧 하느님 바로 그분이시다. 윌리엄 블레이크.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함으로써 발전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 역시 이 같은 과학의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주장은 상상력이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사실 삶 자체가 상상의 활동입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모리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이크에게 세상은 상상의 활동과 같은 신성한 활동에서 비롯된다. 그의 임무는 인간의 무한한 윤을 내면으로 돌려 사고의 세계 무한한 영적 세계 하느님의 품 안에서 무한히 확장하는 인간의 상상력에 눈뜨게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나타내거나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건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상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며 상상의 활동이 없다면 사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글라스 포셋은 상상의 비밀은 신비주의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위대한 문제이다. 이 풀리지 않는 상상의 비밀을 찾는다면 최고의 힘, 최고의 지혜,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상상의 비밀을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는 비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인생이라는 영국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활동 그 밑바탕에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원하지 않는 것은 변형하거나 파괴합니다. 하느님의 상상과 인간의 상상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으로 보이지만 이 둘은 힘의 강도만 다를 뿐 힘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상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면 상상 속 행동이 즉각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상상의 힘이 약하게 작동하면 그 결과가 현실에 천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상상의 강도가 강하든 약하든 상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실체이며 그것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실체가 갑작스럽게 쏟아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상상력의 다양한 정도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됩니다. 피에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오로지 상상력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보석 같은 선물인 상상력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은 마치 죽은 듯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미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상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상할 수 있고 상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제처럼 느끼는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미래는 상상력의 활동이 창조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시인, 예술가, 배우, 연설가뿐만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 사업가, 예술가에게 있어서도 창조의 힘이 됩니다. 아름답지 않은 상상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 역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빼앗아 우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듭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상상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상력은 사건을 창조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에는 서로 대립하는 수없이 많은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완벽하게 안정적이거나 정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어제 정립된 질서를 반드시 깨뜨릴 것입니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한 남들은 기존에 평온했던 마음을 어김없이 뒤흔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거나 바깥 세상에 드러난 모습만으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상상력이 현실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고히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십시오. 상상 속에서 당신의 이상을 확고히 하십시오.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계속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무엇도 당신에게서 이상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가치 있고 성공을 약속하는 상태만을 상상하십시오. 내면의 상상을 바꾸지 않고 외부 환경을 바꾸려 드는 것은 사물의 본성, 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먼저 내면의 상상을 바꾸지 않으면 외부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상력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모든 것은 그저 무의미한 표면적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실현되었다고 상상하면 당신은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상상 속 상태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상상이 변하면 행동 또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일시적으로 바뀌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일시적인 변화는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상태가 당신의 내면의 자리를 잡아 그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습관적인 태도가 되면 그 상태가 당신의 성격이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상태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소망이 실현된 상태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에 머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맡기려면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헌신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맡기는 행동이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이 같은 행동은 반드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상상은 세상을 그대로 보존하기도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이 단순히 기억과 소망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면 세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당신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세상은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상상 속으로 이미지들이 줄지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감각의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감각이 받아들이는 인상 역시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감각의 이미지는 기억의 이미지나 소망의 이미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인 인상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의 상상력이 감각이 받은 인상 안에서 작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기억의 이미지나 소망의 이미지는 인간의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작용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 속 이미지 안으로 들어간다면 창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소망을 이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이미지는 현실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미지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저 시간이 지나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상상력이 만든 상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원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머무르면 다른 이미지 안에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머무르지 않은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들어가서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당신이 하게 될 행동을 마음속으로 함으로써 당신의 상상에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감을 부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아보세요. 장미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장미가 없는데 어떻게 장미 향기가 느껴질까요? 당신은 상상 속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시 말해 영적인 감각을 통해 상상 속 이미지에 감각적 생생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 상상 속 이미지에 감각적 생생함을 부여한다면 세상 모든 것들이 함께 나서서 당신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뒤돌아보면 모든 맥락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당신의 소망으로 이어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결코 생각해낼 수 없는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당신이 현재의 감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가능성 있는 미래의 꿈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당신이 느끼게 될 기분을 느끼면 됩니다. 아이가 상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듯 당신도 순수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당신의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당신이 실제로 하게 될 것들을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부자들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사람이 꿈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망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애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바로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상상을 바꾸면 현실도 달라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마음의 경계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이미 죽고 없는 지나간 일이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 그 자체로 살아있으며 현재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지나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모든 일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아무리 먼 과거라 할지라도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잘못의 원인을 찾아 없애야 합니다. 상상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 잘못했던 그 장면을 처음부터 다시 올바르게 재현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정 과정을 통해 인간은 과거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려면 과거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장면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 간의 전체 구조를 이루며 그 안의 모든 내용물을 현재와 미래로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하나라도 바뀌면 현재와 미래도 바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억할 가치가 있는 과거를 저장하고 고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수정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교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과거가 현재에 재창조된다면 교정된 과거 역시 현재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는 성서의 주장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짓이 아닙니다. 앞으로 각각의 장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은 독립된 내용이지만 모두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주제로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의 통일된 생각의 실로 묶여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빌어 이를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당신이 직접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법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2장. 멋진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아라. 나의 하느님. 제가 오늘 으리으리한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 인간보다 더 훌륭했고 훌륭할 수 있겠습니까? 조지 허버트. 위의 시가 인간의 고귀한 꿈에도 적용되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끊임없이 집을 짓고도 그 안에 살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 생각이 없다면 왜 으리으리한 집을 짓겠습니까? 왜 꿈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꿈꾸며 침대에 깨어 누워있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꿈 안에서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있는 깨어있는 꿈을 통해 미래를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상상력의 활동. 동은 사건들의 다리를 건너 소망의 실현이라는 곳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산다면, 다시 말해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한다면 상상력이 가진 창조적 힘이 우리가 꿈꾸는 모험에 대답을 줄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가 어느새 우리 삶에 파고들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 그 자체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상상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상력이 육체가 가지는 공간적 한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움직여서 공간을 이동하지만 상상력은 그런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식을 변화시켜 공간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실제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방해하는 산이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그 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상상의 주체자로서 모든 과정에 개입해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 등장하는 위사와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으리으리한 집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나서야 비로소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저와 아내는 땅을 구매해 2층짜리 건물을 짓고 사무실과 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상황이 허락될 때 아파트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넓은 공터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느라 그들은 바라던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돈이 있긴 했지만 수중에 있는 돈은 사업 자금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데 그
자금을 사용하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이용하여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돈이 없더라도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선생님의 강연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고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새 아파트에 집중했습니다.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원하는 건물을 더 잘 구상하기 위해서 실제로 도면을 그려가며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물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다시 말해 완공되어 사람이 들어가 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아파트 이곳저곳을 다니며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었고 방마다 세세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그 축하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 장면에 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편의상 그 친구를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은 우리 부부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다며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 그 친구에게 아파트를 구경시켜주고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정말 멋진걸.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아파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몇몇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거라곤 건설 중인 건물 앞에 세워둔 표지판에 적힌 이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물인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업자를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즉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상상을 몇 주에 걸쳐 매일매일 이어가자 우리 부부는 소망과 하나가 되었고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루는 웬 낯선 사람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몇 주 전 아내가 이야기했던 그 건설업자였습니다. 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는 종종 우리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빈 부지에 왜 아파트를 세우지 않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모퉁이 땅에 아파트를 짓고 싶지만 얼마나 들어갈진 몰라도 아파트를 지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그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의무감이라도 느꼈는지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녀간 후 우리 부부는 그 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뒤 그 건설업자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자신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워봤는데 총 3만 달러 정도가 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맙다는 말만 정중하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상상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결과에 살고 있었기에 어떠한 외부 도움 없이도 우리의 상상력이 건물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건축업자가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딱 들어맞는 아파트 설계도가 자신의 파일에 있으며 거기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될 거라고 말했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이용하면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돈이 절약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을 뿐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고객이 번번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후 그 건축업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해주겠다는 대출회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상 속에서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완공해서 세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편처럼 전개됩니다. 다음 날 건축업자가 선물 같은 소식을 들고 우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두 분에게는 어찌됐건 새 건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출금을 대겠습니다. 두 분이 동의하시면 제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할 것입니다. 제 돈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임대료 수익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자마자 곧바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세대마다 임대 계약을 거의 마쳤고 완공되는 날에는 단 한 층만 빼고 모두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일어난 놀라운 일에 흥분한 나머지 우리의 상상 속의 한 가지 결점처럼 보이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즉시 또 다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이 집으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는 대신 그 비어있던 집에 세입자가 들어왔고 우리가 직접 세입자들을 방문한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방을 보여주며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비어있던 그 집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상상 속에서 그린 드라마는 한 가지를 제외하곤 아주 세세하게 현실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랍게도 친구인 X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를 방문했고세 새로 지은 아파트 건물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써 마지막 한 가지가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X에게 아파트 이곳저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경을 마치자 X는 우리가 오래전에 상상 속에서 들었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친구 정말 멋진걸. 15년간 꿈꿔오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의 비밀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는 법을 진즉에 알았더라면 1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우리의 제일 큰 바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데 단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 말해 통제된 깨어있는 꿈을 통해 위사와 그의 아내는 그들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상상 속 집에서 사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현실 속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을 이루도록 해준 도움의 손길이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위사와 그의 아내의 상상력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부부의 상상력이 등장인물들을 그들의 꿈속 드라마로 끌어들였습니다. 부부가 쓴 상상 속 드라마가 그들의 출연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상상 속 이야기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신성한 법칙에 따라 서로의 존재 속에서 하나로 섞인다. 퍼시 비시 셸리. 퍼시 바이시 셸리. 다음의 이야기는 한 여성이 멋진 집에서 잠들고 그 안에서 거주하는 상상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몇 달 전 제 남편은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없이 의논한 결과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와 이모, 10마리의 고양이 3마리의 개 1마리의 앵무새가 살 수 있는 큰 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먼저 제안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머니와 이모를 좋아했고 어차피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친정에서 보내고 있으니 같이 살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보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새로 이사하게 될 집은 크기나 위치 구조가 매우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에 대한 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잠드는 상상을 멈출 때까지는 집이 팔리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달 동안 4-5명이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지만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파는 것을 포기했고 중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이제 변화를 원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그 후로 사흘간 마음속으로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고 그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남편은 친구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언덕 위에 위치한 집을 찾는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집을 보러 왔고 한번 쓱 둘러보더니 집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러곤 열흘 안에 집을 비웠고 새 집을 구하는 동안 어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설세가 지역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에 그 지역 중개인들에게 우리의 요구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만나는 중개인마다 황당해했습니다. 영국풍의 오래된 집에 2개의 분리된 거실 분리된 주거 공간 서재가 있어야 하며 경사가 높지 않은 평평한 언덕 위에 위치해야 하고 큰 개를 키울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하며 거기다가 설세가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자 중개인들은 그런 집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진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니 그들은 더욱 낙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한술 더 원하는 게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 전체가 목재 패널로 되어 있어야 하고 커다란 벽난 난로가 있어야 하며 주변 전망이 좋아야 하고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 여자가 웃음을 터뜨리더니 그런 집은 있지도 않지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돈의 5배는 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 그런 집에서 잠들었고 만약 저 자신이 곧 저의 상상이라면 저는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나갈 때쯤 우리는 5군데 부동산을 찾아가 그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6번째 부동산을 찾았을 때 우리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중개인 하나가 옆에 있던 중개인에게 저 사람들에게 킹스로드에 있는 집을 보여주는 건 어때? 라고 말했고 그 말은 들은 중개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중개인이 불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매매 목록에 있지도 않아. 더군다나 집주인 할머니가 그 집 땅에 들어가기만 해도 내쫓아버릴걸. 그 할머니는 8,000평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절대 그 땅을 내놓을 리가 없어. 저는 중개인들이 주고받는 대화만으로는 그 집이 어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킹스로드 지역을 특히 좋아했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유지 도로로 들어서자 삼나무와 벽돌로 지어진 커다란 2층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영국풍 건물에 높이 솟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낮은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었으며 창문이 많이 있어 도시를 내려다볼 수도 있었습니다.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묘하게 설렜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한 여성이 어서 오라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지금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실내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벽은 단단한 삼나무 목재로 되어 있었고 벽돌로 만든 커다란 벽난로가 높이 8m가 넘는 아치형 천장까지 이어져 거대한 삼나무 기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방은 디킨스의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했고 거실을 내려다보고 있는 위층 주방의 발코니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올 것 같았습니다. 대성당에나 있을 법한 창문을 통해 하늘과 산 그리고 저 멀리 도시의 풍경이 보였고 아름답고 오래된 삼나무 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아래층에는 서재가 딸린 넓은 주거 공간이 있었고 분리된 출입구와 분리된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2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긴 복도가 나오고 각각 침실과 욕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또 다른 거실이 있고 거실을 나가면 나무와 삼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2번째 테라스가 나왔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8,000평 땅 위에 지어진 집을 보며 중개인들이 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아 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지에는 소유자가 같은 커다란 수영장과 수영장에 딸린 집이 있었고 별채는 본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수영장이 딸린 공시지가가 높은 8,000평 부지를 살 생각도 없었지만 살 수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저는 화려한 거실을 지나 한 번 더 계단을 따라 올라가 주방에 있는 발코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아주 흡족한 얼굴로 손에 담배를 들고 벽난로 옆에 서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저는 발코니 난간을 잡고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3명의 중개인이 이제 막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부인에게 말이라도 꺼내보는 게 어때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어본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그러자 한 중개인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고 다른 한 중개인은 허황된 생각이에요. 잊어버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상에 이렇게 고집센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책상을 탕하고 내려치고는 그런 거 물어보는 일이 당신들 할 일 아닙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중개인들은 알았다며 집주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상 속에서 그 집 주방 발코니에 서서 벽난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올려다보더니 여보 새 집이 마음에 들어? 라고 물었고 저는 응 마음에 들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방과 그 안에 있는 남편을 반복해서 상상하고 손으로 발코니 난간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도 이 일이 믿기지 않는다며 집주인이 땅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우리가 제안한 가격에 집과 그 집이 있는 8,000평 부지를 우리에게 팔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종종 깨어서도 꿈이 이루어지는 꿈을 꾼다네. 윌리엄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는 상상의 길과 감각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타협이나 중립은 없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맞서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감각이 아닌 상상력과 동일시할 때 마침내 현실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단순히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상력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자칭 현실주의자들은 단순히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소망을 이룰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 안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상상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상상이 가진 힘이 당신의 놀라운 상상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깨워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상상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냅니다. 역사의 흐름은 눈먼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활동으로 결정됩니다. 3장. 의도적으로 당신의 미래를 바꾸어라. 5부대의 강력한 상상력으로 거대한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라. 트로이가 불타기 전으로. 존 콜링스 스콰이어. 존 콜링스 스콰이어. 새들. 인생이란 모든 시대를 통틀어 끊임없이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하는 과정일 뿐이라네. 허버트 조지 웰스. H. G. 웰즈. 인간은 결코 완벽하게 안정적이거나 고정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결과물은 언제나 개개인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드러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어쩔 수 없이 한 단계 더 나은 창조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무한하며 모든 끝저 너머에까지 이르신다. 조지 메러디스. 조지 메러디스. 오늘의 사건은 언제나 어제의 확립된 질서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창조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상력은 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을 실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상상하고 당신이 바라는 대로 편지를 다시 쓰고 사고의 장면이나 면접을 보던 장면처럼 어떤 장면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상상하는 것만으로 바꿀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다. 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상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면 현실을 부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기억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일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반칙적으로 이용해서 즉 이미 일어난 사실을 마음속에서 바꿔버림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상상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상상 속에서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된 행위이지만 비난받지 않으며 복음서에서도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현실을 바꾸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불행의 원인을 없애고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서 속 불의한 청지기 역시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하다고 큰 칭찬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정이 갖는 힘을 입증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이 가진 창조의 힘을 극단적인 장면으로 가져가서 상상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장면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 그 자체인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태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 사람을 자신의 시선에서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꿈속으로 들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 자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일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합니다. 그런 다음 그 상태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현실을 위조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변화는 결국 성취의 모습으로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상상력이 어떤 창조적인 행진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십시오. 과거를 바꾼다는 것은 삶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면을 우리가 세운 이상에 맞도록 교정해가면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야 합니다. 가령 당신이 오늘 실망스러운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을 바꿔보십시오. 마음속에서 당신이 듣고 싶은 내용이 담기도록 편지를 다시 쓰십시오. 그런 다음 상상 속에서 다시 쓴 그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듣고 싶었던 소식이 실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상상 속 행동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정의 본질이며 교정은 과거의 경험을 바꾸어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남자는 교정을 이용해 현실을 바꾸었습니다. 7월 말쯤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우리 지역의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화요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 속에서 중개인이 제 땅을 사고 싶어 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쓴 편지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책 파종과 수학에 나오는 우리 내면의 4명이 전능한 존재인 제작자, 작가, 감독, 배우를 이용해 상상 속에서 드라마를 써 내려갔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제작자가 되어 이익을 남기며 땅이 팔린다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작가가 되어 땅이 팔리는 장면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서서 중개인에게 손을 내밀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중개인은 땅이 팔려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엔 감독이 되어 그 장면이 생생하게 현실처럼 느껴지고 재정적 부담이 해결되었을 때 느끼게 될 안도감을 느낄 때까지 배우인 나 자신을 끊임없이 연습시켰습니다. 사흘 뒤 제가 처음 편지를 보냈던 부동산 중개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제가 제시한 금액으로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중개 사무실에 들러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손을 내밀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은 땅이 팔려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제가 원하는 장면을 구상하고 연출해서 공연한 지 5일 만에 상상 속 장면이 실제가 되어 제가 상상 속에서 들었던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현실에 재현되었습니다. 저는 안도와 기쁨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땅이 팔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상상한 드라마가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목표 달성이 전부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남자는 의식적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재구성한다면 당신은 현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신은 반복되는 삶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고 차근차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현실로 창조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상상이 그려낸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망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각에 매이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꿈을 꾸기도 하는 매우 특별한 종합체입니다. 그런 이유로 내면의 갈등이 평생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갈등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로 표출됩니다. 인생이란 낭만적인 모험입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상상하며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욕망을 억제하고 죽이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상상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대는 깨어서도 꿈을 꾸고 싶지 않은가? 존 버년. 천로역정.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다시 써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또렷하게 상상하고 수정된 장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상상 속 장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깊은 감사를 느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애친구 소개로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제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틀 뒤 저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자를 제게 소개해준 친구마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남자는 제 새 주소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가 제 이름을 기억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연을 듣고 나서 선생님께 이런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 그 남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선생님의 강연은 하루를 수정하는 것이었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매일매일 그날을 교정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제 침대에 싱글이 아닌 유부녀가 되어 다른 침대에 누워있다고 느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제 왼손에 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 내가 정말 제 부인이 되다니.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 달 동안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10월 첫 주에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 저는 제 꿈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밤마다 제 꿈이 실현되었다는 느낌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11월에 그가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1월에 약혼을 하고 다음 해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 제가 꿈꾸던 것보다 행복하답니다. 남편 또한 행복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상상력을 기억이 공급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용하는 대신 순수한 꿈을 통해 창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처럼 기억이 공급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늘 무언가 결핍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상상력은 환상의 꿈에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상상이 만들어낸 상태 안에서 살아야 하며 이 일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자들과 미쳐있는 자들은 펄펄 끓는 뇌를 가지고 있소. 그렇게 만들어진 환상은 차가운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네.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 우리가 교정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원하던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그대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우리는 누구의 꿈속에 존재하는가? 프랭크 캔돈. 프랭크 캔든. 시간의 조각.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상상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삶의 부분들을 새로 써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게 편지를 보내 이 같은 영향력에 관해 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보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수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과 땅이 방치되어 점점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술집에 다 써버렸고 9살 11살이 어린 두 딸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잊은 채 그 상황을 새롭게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그 집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마당이 정말 아름답지 않아. 집주인이 관리를 깔끔하게 잘했네. 사람들이 집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걸. 담보물 걱정은 할 필요도 없겠어. 저는 그 집과 땅을 제가 보고 싶었던 대로 아주 멋진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 같은 상상 덕분에 제 마음이 아주 흐뭇해졌습니다. 그 후로 담보물 생각이 날 때마다 저는 같은 상상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러한 교정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사이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돕고 싶다고 말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제 상상 속 장면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행복했고 성공했고 분명 만족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매일매일 교정 과정만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그녀와 두 딸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담보물에 대한 밀린 돈이 들어왔고 몇 달 뒤 그녀가 새 남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밀린 돈이 모두 지불된 상태입니다. 두 어린 소녀는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방 하나를 더 만들어 제 담보물도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위협이나 싫은 소리 퇴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어린아이들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 상상 속 무언가가 그녀를 병원에 보냈던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상상하고 그것에 의식을 집중시킬 때 상상력은 현재를 넘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활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상상력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고죠. 조절하는 능력이 놀라우리만치 뛰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하기보다 원하는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상상력은 위주의 노력이 되며 상상의 기술은 폭군으로 변질되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힌 과거는 우리의 표면적인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에 소개될 한 여성은 상상력을 이용한 교정 과정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39년 을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통증은 심해졌다 나아졌다를 반복하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고관절 치료를 받았지만 고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정에 관한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거의 40년 동안 지속된 통증도 교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서너 살쯤 그네를 타고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그네에서 뒤로 떨어지는 바람에 엉덩이를 심하게 다쳐 몹시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통증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통증 치료에 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올해 8월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정의 신비를 몸소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고 성인 시절 내내 제가 겪고 있는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의 원인이자 값비싼 치료의 원인이었던 과거의 그 사건을 교정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네를 타던 그 장면 속에 있다고 느끼기까지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실제로 그네 위에 있다고 느꼈고 그네가 높이 올라갈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네가 속도를 늦추자 저는 그네에서 뛰어내려 두 발로 완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엄마에게 뛰어가 제가 얼마나 잘 뛰어내렸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네에서 뛰어내려 두 발로 안전하게 착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상상 속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상 속 행동을 하고 이틀 만에 등과 엉덩이와 허리 통증이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두 달 만에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9년이 넘도록 저를 괴롭혔고 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던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정이라는 가지치기 가위 덕분에 최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된 구조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이 구조 속에 남아 감각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활동하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구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물에 변화가 생기면 현재와 미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수정하거나 고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다시 쓰기입니다. 만약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된 과거 역시 현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쓴 과거가 현재 그녀의 삶 한가운데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다시 쓴 과거입니다. 결과와 성취를 통해 진정한 상상력의 가치를 시험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의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믿음은 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당신의 채무증서를 가져와 빨리 앉아 50마리라고 적으시오. 이 위롭지 못한 관리인의 이야기는 현실을 마음속에서 바꾸라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상상 속에서 현실을 위조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친구를 얻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저물 때 현실에 일어난 일을 수정해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다음 날 삶의 패턴이 수정되고 그대로 나아가 마침내 성취의 최정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장면을 만들고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상상한 장면이 현실로 느껴질 때까지 머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상상력의 비밀입니다. 인간은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것, 다시 말해 일상의 사건들이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통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일상의 반복성은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일깨워 그 모습이 되게 할 뿐더러 삶의 모습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우리 내면의 존재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당신이 만들어낸 원치 않는 창조물의 작별을 고하십시오. 매일매일을 새로 써나가십시오. 그대의 강력한 상상력으로 거대한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라. 트로이가 불타기 전으로. 존 콜링스 스콰이어 세들. 4장. 허구는 없다. 현실과 상상